말씀이 있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네, 웃음소리가 좋습니다. 밝은 미소로 옆에 있는 우리 교도님들 한 번씩 눈 꼭 마주쳐 주시고요. 웃어 주십시오. 오늘은 진급에 관한 설법, 제가 하는 설법은 마지막 순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진급은 내일을 바꾼다. 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육신은 소중하고 소중한 진급의 도구이다. 진급의 무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전략적인, 기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진급을 이 생에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연말을 해보았습니다. 그 예해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모든 이 진급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한 화두를 가지셔야 해요. 사실 모든 수행자들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수행을 해서 뭘 할까?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대종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큰 성자가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대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무엇을 아느냐? 크고 큰 저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우주 안에 가득 찬 하나하나의 소우주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우주잖아요. 이 인간은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주를 안다는 거하고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수행의 첫 출발이고 진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화두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해박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면서 다들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는 것을 정말로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확실히 안 만큼, 꼭 그만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간관계를 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나라는 것, 이 나라는 인식, 나를 아는 것은 결국 더 들어가 보면 내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내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따라가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유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로 나를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코 간단치 않잖아요. 나를 안다는 거. 그런데 이 간단치 않은 중에서 되게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록이에요. 기록.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원로님들께서는 글 쓰고 기록하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많이 아프시고 이제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기를 쓰라는 것도 그 일기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기재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그대로 적어보는 거지. 이 마음이 이대로 흘러가서 이거는 나쁜 마음이고 또 이거는 좋은 마음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 계속 나를 적어보는 거, 기록하는 거. 이게 나를 알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을 하다 보면 살아가는 과정, 내가 지금 사는 과정이 한눈에 보이게 돼요. 쭉 적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살았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것으로 이 일상적인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내 마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있어요. 이러한 갖가지 남들은 모르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기록의 참 유용한 부분입니다. 이걸 왜 마주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업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것의 결정체예요. 이 결정체가 나의 마음에 딱 내재하고 있다가 이게 무의식 중으로 계속 풀어 헤쳐가지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그렇구나를 인지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나의 무의식의 저장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업력이 두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의식화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록을 하는 거고 일기를 쓰는 거고, 다만 뭐 하나라도 그날 메모를 해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 기록은 맺힌 것을 푸는 유용한 도구이다. 맺힌 거. 이게 맺힌 거가 이게 업이거든요.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딱 하고 굳게 다 있는 거. 그거를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내는 것이 이게 이 무의식을 정화하는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화를 하잖아요. 유화는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면 거기에 덧칠을 하고 계속 덧칠을 해서 이게 수채화하고는 상당히 서로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혹시 유화처럼 그냥 그 색깔을 지우지 않고 계속 덧칠해 하게 되면 그게 겹겹이 쌓이는 이 업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잘 사는 것은 그동안의 전생을 통해 이 생까지 겹겹이 쌓였던 이 나의 업을, 허물을 계속 벗어내는 작업이에요. 그거를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삶을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굳건하게 뭔가 탁 막혀 있으면 하나가 딱 오면 이게 그냥 꽝 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벗겨내고 내가 알아서 그거를 갖다 조절해서 하게 되면 야들야들 하게 되면 이렇게 탁 쳐도 이게 확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전생사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벗겨내는, 끊임없이 이거를 허물을 벗겨내는 이 작업이 수행인들한테는 참 먼저 돼야 될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진급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은 내쉬고 감사함은 들이신다. 이건 결국 호흡을 잘 하자는 얘기예요. 호흡.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호흡은 순간순간 인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고 살아요. 그런데 호흡에 마음을 둬보자 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그냥 물론 그것도 힘들 수가 있어요. 아무런 방해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그 숨을
숨결을 골라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호흡의 달인이에요.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호흡을 너무 잘하고 밖으로 나와서도 호흡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점 잘하면서 뭐가 생기죠? 의식도 생기고 또 나라는 이 아상이 생기고 주장이 생겨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욕구가 심해지고 욕망이 크고 하고자 하는 게 클수록 욕심이 클수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골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호흡이 얕아질 수도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많으면 또 그 호흡이 얕아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본성 자리를 회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에 있는 자리. 그 하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얼마나 회복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그 호흡을 바라보면 결코 원래 자리, 자성 자리에 합의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 그 호흡을 딱 바라보면서 자성 자리로 내릴 수 있을 때 다시 그 호흡을 숨결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원래의 그 성품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이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쉬는 숨은 부정적인 기운을 내보내는 거예요. 화도 내보내고 분노도 내보내고. 숨을 쉴 때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들이마시는 거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는 기운을 들이마시고 또 내쉴 때는 내가 너무 분노가 많습니다. 나 지금 화가 납니다. 나 지금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내뱉어 보세요. 그 호흡의 길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마음이 안정되고 숨결이 골라지는 겁니다. 이 호흡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해요.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있다가도 그 한 마음을 딱 챙겨서 호흡에 주하는 거. 단전주가 단전에 호흡을 주하라. 호흡을 주하려면 마음이 주해야 되겠죠. 그 마음을 주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 평안하려면 호흡이 변화해야 된다. 사람마다 들숨이 길고 날숨이 짧고 날숨이 길고 들숨이 또 짧고 하는 게 다 신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호흡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를 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 변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내 호흡에 의식을 늘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의 달을 봅시다. 요새 황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세먼지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쨍한 날에도 푸른 하늘 볼 수 없고 또 이 햇볕이 내리쬐는 해도 볼 수 없고 또 미세먼지에 가리고 구름에 가리고 또 저녁에도 달이 떠야 할 자리에 그냥 구름, 미세먼지가 뿌옇게 이렇게 쌓이거든요. 근데 천지 만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미세먼지가 쌓이고 내 마음에도 구름이 쌓이면 나의 원래 자성딸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과 같은 거, 미세먼지와 같은 거, 이것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욕심이다. 욕심. 이 욕심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좋은 욕심이든 나쁜 욕심이든지 간에 내 안에 무엇을 하고자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늘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원래의 그 본래 빈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해치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구름과 같이 욕심이 없어야 밝은 달 그대로를 가지고 비추어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지. 구름이 가득 쌓이고 그 구름이 나의 편견도 되고 선입견도 되고 욕심도 되고 이래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돼요. 그러한 것들로 나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상대방을 혹은 세상을 어떻게 그걸로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욕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경이 더러우면 내려서 닦잖아요. 그 거울이 더러우면 닦아요. 그리고 창문도 뿌여면 닦습니다. 그렇게 닦아야지 밝아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구름, 내 마음에 있는 먼지를 닦을 생각을 안 하시면 밝게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욕심이 많으면 화가 잘 일어나요. 분노가 잘 일어나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힘드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자꾸 나라는 것의 주견. 내가 그래서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나라는 거에 계속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새 보니까 무슨 드라마에 폭삭 소각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에 폭삭 속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래 마음인 줄 알고. 그러니 그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투수가 굉장히 잘 던지는 베테랑 투수는 한 160km 정도로 직구를 던진대요. 근데 그 직구를 딱 던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0.3초 만에 타자석에 있는 타자는 0.3초 만에 선택을 한대요. 결정을 한대요. 저거를 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들의 용어로 의하면 투수가 공을 뿌리는 순간 저걸 내가 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주 집중해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0.3점. 그래서 내가 친다 생각하면 그 타이밍과 그 스팟이라고 한대요. 그 방망이에 어디를 쳐야 제대로 홈런을 맞을 것인지 이것도 그동안 연습을 해야 했을 테고 그 결정을 하는 순간 타이밍과 스팟을 결정적으로 때려서 홈런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0.3초의 매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 중에 멈춤,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동 아니면 정이잖아요. 동 아니면 정이에요. 근데 정은 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동을 하기 직전에 멈출 거하고 그렇지 않을 때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홈런을 날리고 싶다. 0.3초의 매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멈추면 인생길에 사고가 덜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동차 운전도 그렇고 뛸 때도 그렇고 서로 관계 간에 다툼을 할 때도 그렇고 인생길에 사고가 별로 없다. 두 번째, 일단 멈추면 방향을 제대로 간다. 멈추지 않으면 그 멈춘 거에 빠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근데 멈추어서 방향을 정확히 보고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화를 제대로 삭힐 수 있다. 0.3초지만 내가 그 순간 탁 하고 멈추는 순간 풍선에 빵빵 했던 게 조금씩 싹 빠지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0.3초를 죽기 전까지 0.3초의 여유를 가지고 죽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최후 일념이라는 얘기이며 그 일념 하는데 0.3초가 걸리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살았을 때 해왔으면 돌아갈 때도 0.3초의 이 여유는 갖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에 제임스라는 그 27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정신지체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욱하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하고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챙김 연구소에서 이 청년에게 맞는 맞춤법 명상법을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하루 30분씩 2회를 하게 해서 1년 동안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일명 발바닥 마음챙김이에요. 이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너무나 엄청나게 화가 난다. 화가 확 난다. 화가 확 나면 아드레날린이 엄청 나오잖아요. 이 머리에서. 그럼 이게 가슴으로 가면서 욱 해가지고 이게 주먹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식이에요. 머리로 가서 확 해서 가슴으로 가서 주먹이 날아가는 거.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확 변경을 했어요. 네가 머리에서 화가 탁 나. 욱해. 그럼 그거를 그냥 바로 발바닥으로 가봐. 그 마음을 그냥 발바닥으로 내려봐. 그 화를 발바닥으로 내려. 그리고 그 발바닥으로 집중한 다음에 그 발바닥을 바라봐. 그리고 나서 숨을 좀 골라봐.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했던 행동을 안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게 됐을 때는 씩 한번 웃어줘봐. 아, 잘했어. 잘 참았어. 씩 웃어주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야. 이렇게 하루 30분 2회를 계속 1년 동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호전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일명 저는 이 부분에서 발가락 꼼지락 이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발이 굉장히 인체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발바닥에다가 왜 집중을 하냐 하면은 머리하고 가슴하고 가장 먼 데가 바로 발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감정, 이 마음 이런 거를 확 잡아채 가지고 발바닥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내려가서 발바닥에다가 딱 놓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이 마음이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 꼼지락 하는 거를 한번 우리 교도님들도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엄청나고 뭔가 힘들고 욱할 때 발가락을 한번 꼼지락 해보세요. 발가락 엄지발가락만 해도 되고 전체 발가락만 해도 되고 확 올랐을 때 발가락을 꼼지락하는 순간 꼼지락에 집중하면서 내 화와 분노와 내 마음, 욕심을 발가락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한번 바라보면
여기서 났던 화하고는 다른 이 물질로 변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게 되면 0.3초 만에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 발가락 꼼지락 하는 게 0.3초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멈출 때 멈추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개발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발가락 꼼지락법이 매우 유용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놨을 때 밑으로 탁 내려서 발가락을 한번 꼼지락하는 순간 내가 저절로 알아차리게 되고, 저절로 알아차리면 돼요. 이걸 잘못했네, 오늘도 내가 못했네, 이거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 왜? 화가 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화가 내면에서 들들들들 끌고 있을 수 있어요. 단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 화가 났는데 그 순간 내가 그 화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부터가 나의 이 마음 공부의 방법이거든요. 발가락으로 내려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멈춤의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구나 출발점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순간이 진급의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을 해요. 멈춰서 결정을 하든 멈추지 않아서 결정을 하든 매 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 이 방향이 진급의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선업을 지을 것인지, 어떻게 많이 도업을 지을 것인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순간은 진급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강급의 백토 같은 경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급을 하면서 진급했던 것이 한 발짝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순간에 나의 결정, 이것에 끊임없이 이 마음을 두시고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급을 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육신이라고 했는데, 그 육신의 욕구, 무엇을 하고자 하든지 좋은 욕구든 나쁜 욕구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진급을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보다 더 좋은 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거, 이보다 더 큰 거, 더 잘하는 거, 더 멋진 거, 더 잘생긴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내면에 이 내재된 욕구예요. 그게 우주의 욕구입니다. 그 방향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우주의 욕구이고 소우주인 나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 욕구가 없으면 진급할 수 없어요.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님들, 내가 다 일 없고 이제 한가할 때 내가 수행 좀 해봐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가할 때 욕구가 없어요. 더 이상 편안하게 휴양을 하는데 이게 주력을 하셔야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욕구와 원동력은 팔팔하게 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번뇌와 같은, 욕심과 같은 이 모든 욕구가 있어야 진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강급도 하고 악업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하나이다. 이게 바로 있기 때문에 진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을 봤을 때 모두 다 아름답고 모두 다 잘났고 모두 다 멋져. 세상 살맛 날까요? 똑같다 그러면 욕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 의욕이 없어요. 다 똑같은데. 근데 거기서 차등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차등이 있는 거. 이 차등이 바로 출발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차등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하고 비유하고 서로 관계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로서 그거를 극복하는 거지, 이게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저 사람보다 예쁘네, 저 사람보다 잘났네, 저 사람보다 잘하네, 벌써 우위의 감정이 있으면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노력도 하게 되고 더욱더 분발도 하게 되고 발전도 하게 돼서 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되고, 이게 바로 이 욕구가 업도 되고 업장도 되고 업력도 되고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의 모양새, 업의 그 어떤 질, 또 업의 양,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출발점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업과 어떤 전생을 지내는가에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서 있는 나의 이 포지션이 그동안의 진급을 계속 해온 그 선상에 서 있어서 진급이 훨씬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서 있는 나의 이 포지션이 그동안의 진급의 삶을 못 살아서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발이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게 진급을 한참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뭐 하나 삐끗하면 강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쑥쑥쑥 진급의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장과 어떠한 장애가 또 업을 만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빨리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바닥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정말 그 진급과 이 수행의 서원을 안고 딱 있으면 일치월장해서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슝 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천차만말 제각각이란 얘기죠. 그래서 수행, 진급, 공부의 출발점은 다르다.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절실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생을 살려면 굉장히 많은 수업료가 들잖아요. 이렇게까지 오시면서 우리 아이를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내기까지 등록금, 생활비 다 합하면 엄청 많은 거 막 계산한 거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진짜 내가 지불하면서 이 지구라는 이 훈련장에서 일생을 삽니다. 지불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사느냐? 결국은 마음 공부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수행을 좀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이 생보다 더 나은 영생을 위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를 그럴 수밖에 없는 귀결로 돌아가는 겁니다. 깊고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 기록을 열심히 해보시라. 그 대신 아주 솔직하게 하실수록 나를 벗겨내는 게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시고, 두 번째는 호흡을 잘 하시고, 세 번째는 발가락을 잘 꼼지락해서 잘 멈추시고, 이 세 가지의 공부기를 잘 생각하셔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진급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참조하셔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정말 하루하루 진급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그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